하루에 한두 시간, 그리고 청소업체에 청소를 맡기면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으로 500에서 1000만 원으로 창업할 수 있는 파티룸 창업.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 어바웃 파티룸의 파티베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파티룸 창업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부업으로 그리고 투잡으로 충분히 창업이 가능한 파티룸, 과연 창업 비용이 얼마가 들까요? 예, 제 생각에는 500에서 1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가능하다고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자세한 리스트는 제가 저번에 작성한 블로그 글을 토대로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파티룸처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여러 부업과 창업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빨래방, 그리고 스터디 카페, 그리고 무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카페 등등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창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는 뭐 몇 억이 들 수도 있고, 무인 카페는 몇 천만 원이 들 수도 있고, 빨래방도 적어도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파티룸 창업은 500에서 1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왜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해야 될까요? 왜 적은 비용으로 투잡이나 부업을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 나의 노동력, 나의 자본을 최소화시켜서 나중에 생길 실패를 대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파티룸 500에서 1000만 원이면 충분히 리스크 감당이 되시지 않나요? 특히 직장인으로서 부업과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파티룸 창업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파티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보시면은 좀 더 용이하게 쉽게 파티룸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파티룸 창업 비용은 보통 이제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분류, 작은 돈이 들어가는 분류로 나눠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블로그로 작성한 글을 보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티룸 창업을 위해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보통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전기공사 및 전구 구입하는데 약 한 80만 원 정도가 들고요. 물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보통 셀프로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 셀프 인테리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턴키로 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기게 되면은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테리어를 셀프로 한다고 해서 직접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셀프 인테리어는 자기가 못하는 부분은 그 전문가를 불러다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나 전기 공사는 그에 맞는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해야 됩니다. 전기 공사를 셀프로 한다고 해서 혼자 전기선 깔고 전기 콘센트 달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구하신 다음에 하루에 일당 20에서 25만 원을 주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인트 구입하고 이제 도장, 이것도 네이버 카페 인기통에 들어가서 사람을 직접 구하신 다음에 스케줄 관리를 하고 같이 도와주는 명목하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페인트는 주로 벤자민 페인트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냉난방기, 이게 변수예요. 이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냉난방기는 중고로 사기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새 거로 그냥 설치까지 같이 해주는 곳에서 구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냉난방기 기준은 한 150만 원 정도 들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은근히 사람들이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많이 하시는데, 보증금 2천에 월세 한 100에서 150 사이는 중개 수수료가 한 100에서 150 정도 들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1000에서 월세가 100 정도 하는 거는 한 70에서 80 정도로 중개 수수료가 나갑니다. 물론 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아시죠? 그 온라인 카페에서 전 임대인하고 직접 계약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임차인하고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보 사장님들은 그냥
부동산 가서 중개 수수료 내고 부동산 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은 혹시 모를 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에서 직접 구하시면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1억까지는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금을 뭐 1억 이상 쓸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사장님들은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끼고 부동산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공 공사하고 바닥 공사는 웬만하면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목공하고 바닥 공사를 하시게 되면은 돈이 500에서 1000만 원 드는 거는 뭐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부동산을 보실 때 목공하고 바닥을 굳이 하시지 않는 곳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네 가지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물론 오차범위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꽤 많아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테이블 50만 원, 소파 50만 원, 의자는 한 30에서 50만 원, 커튼도 30만 원 들고요. 청소기 한 20만 원, 다이슨 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샤오미 걸로 쓰시면 되고요. 러그도 한 두세 개 해서 저는 러그에 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많이 합니다. 아마존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요. 거울도 매우 필요해요. 거울도 여성분들이 거울샷을 많이 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대형 거울 한 높이 한 1.5m 넓이도 한 1.5m 되는 대형 거울을 사시면 좋고요. 이것도 한 20만 원 정도 하시고 조화도 인테리어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도 한 3, 4개 정도 사시면은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들 것 같고요. 냉장고도 있어야 됩니다. 냉장고 20만 원 정도. 이거는 중고 가격이에요. 왜냐면 냉장고가 의외로 비쌉니다. 그리고 빔은 무조건 필수적인 거고요. TV도 있어야 됩니다. TV는 뭐 LG나 삼성 거 사실 필요 없고 한 30만 원짜리 스마트라 뭐 이런 중소기업 거 많이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충 합치면은 중간 비용이 한 300에서 한 350만 원 정도 들고요. 오차범위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잘자잘한 것들이 있어요. 그 비용은 한 200만 원 정도 책정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뭐 보드게임, 뭐 식기수저, 전자레인지, 인덕션, 도어락, 수납장, 신발장, 슬리퍼, 매트, 빔, 스크린, CCTV, 블루투스 스피커, 핸드폰 충전기, 마크라메, 수건, 담요, 쿠션, 어메니티, 인형 등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성향에 따라서 기타 비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200만 원 정도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총 비용이 990만 원이 들어요. 990만 원. 네, 좀 매력적인 금액 아닌가요? 네. 창업 비용으로 쳤을 때 1000만 원 안쪽으로 드는 비용은 정말 매력적인 투잡도 될 수 있고 부업도 될 수 있고 창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안쪽으로 파티룸 창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자, 여기서 1000만 원 안쪽보다 더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팁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중고나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보다는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는 게 실시간으로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특히 무게가 무거운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소파나 식탁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은근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버리는 사람도 그것이 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고나라에 무료로 가져가라고 업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때 운이 좋으면은 좋은 식탁하고 좋은 소파를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차가 있어야겠지만 차가 없으시다면은 한나란시에 매물을 모아놓고 용달을 하나 빌려가지고 한 번에 수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고나라 무료 장터에서 물건을 잘 구하려면은 그것도 계속 봐야 돼요. 이것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물론 또 운이 좋아서 한 번에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퀄리티가 높고 상품이 좋은 것들은 무료 장터에서 금방 예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만약 시간 났을 때 자주 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거는 제가 조금 아끼는 팁인데 그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도시 아파트를 도는 거예요. 왜 신도시 아파트를 돌아야 될까요? 왜냐? 신도시 아파트들은 가구를 많이 은근히 버립니다. 물론 이사를 오면서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막상 이 가구를 들고 갔는데 이 아파트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거운 것들 있죠. 뭐 소파나 식탁,
서랍장, 의자 같은 경우도 신도시 아파트 주변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한번 신도시 아파트를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어슬렁어슬렁 거리시다가 거기서 주워서 공짜로 얻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약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도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700만원, 7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도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부업으로 투잡으로서 정말 괜찮은 창업 아닌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파티룸 창업을 권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파티룸 운영 어렵습니다. 파티룸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서비스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그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매뉴얼도 공부하셔야 되고 여러 기타 공부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진다면은 저는 이 시장 안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예약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자기 개발하시면서 파티룸을 운영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하시는 호스트 분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를 그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도 올려야 되고 소비자 니즈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자신의 메타인지를 한번 좀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필수 조건과 필요 조건의 교집합을 잘 분석하시고 연구하신 분들은 100%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파티베이터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